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간 광양 공립예술고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가 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한 예술중학교 조기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모금단체에 접수된 성금과 봉사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물질적 봉사 외에도 재능봉사 등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이 남성은 독극물이 든 물병을 소지하고도 법원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창작과 창업을 지원할 콘텐츠 코리아랩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전남의 관광과 생태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2020년 전남 지역 최초의 공립예술고가 광양에 들어섭니다. 예술고와 연계한 부설 예술중학교 설립이 지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착공된 공립예술고. 넓은 대지에 학교 건축물이 하나둘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250억 원이 투입되는 가칭 창의예술고는 오는 2020년 음악미술계열 세계 학급 규모로 첫 신입생을 맡게 됩니다. 현안은 예술고와 연계한 부설 예술중학교 설립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일간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07명 가운데 29.9%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4.3%, 필요 없다는 시각은 4%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예술중학교 조기 설립을 전남도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설 중학교가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예술고 개교 이후 운영이 안착되면 부설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이 성공 여부도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인데 일단 예술고등학교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때 이제 병설 중학교를 검토하자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전남의 첫 공립예술고인 광양창의예술고. 조기에 예술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산단의 악취 문제와 관련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오늘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악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산단 대기업 5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악취 유발 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여수 산단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시설 대정비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악취 모니터링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문화재단 임원 공모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 기준에 따라 임원 추천위에서 심사 방법 등을 정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공모가 진행돼 최근 55명이 지원했던 임원 공모가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재공모를 통해 내년 1월 심사를 거치기로 하면서 제때 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가 예전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수도 점점 줄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무거운 욕조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이동 목욕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꼼꼼한 이발 이후 세심하게 몸을 씻기다 보면 어느덧 이들의 몸은 구슬땀으로 적셔집니다. 동지를 맞아 팥죽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미소가 부엌을 가득 메웁니다. 시간을 쪼개 재료를 마련하고 식판에 음식을 담다 보면 어느새 어르신들이 줄을 맞춰 들어섭니다. 매일 3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급식 봉사는 몸은 물론 마음까지 살찌우는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하지만 정성 어린 발품과 손품이 필요한 현장에
여전히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고를 내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선뜻 연락 오시는 분들이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지금. 현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봉사활동 외에도 모금단체를 통해 성금이 접수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부의 손길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모은 기부금과 기부품을 토대로 집계한 연중 모금 실적이 매년 줄면서 이웃들을 위한 넉넉한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함께 기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재능봉사 등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또 각자가 재능 기부를 해서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그 어려운 분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눌 수 없는 몸을 다독거려주고 푸짐한 한상보다 정이 깃든 한 끼를 챙기면서 감동을 주고받는 봉사자들.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추위는 막을 수는 없어도 따뜻한 온기는 전달을 할 수 있다고.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 와우포구와 기로포구 일대가 해양수산부 어촌유들 사업에 포함돼 1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한 어촌유들 300사업에 마동 와우포구와 중동 기로포구가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79억 원, 시비 21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촌유들 300은 전국 300여 개 소규모 항과 포구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18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순천 웃장 국밥거리가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천 웃장 국밥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선술집 형태의 국밥집으로 운영되다 10여 년 전부터 국밥거리가 조성됐고 2012년부터는 9월 8일을 국밥데이로 정해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순천 웃장 국밥거리 점포 대부분이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돼 있고 위생시설 개선과 레시피 표준화, 친절 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징역형이 선고되자마자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음독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61살 김모 씨가 광주지법 법정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옷에서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실형을 받으니까 우리 전부 대가 나쁜 거 아세요? 실형 받을 때 누가 보고 배우잖아요. 꺼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드신 거예요. 마지막 흑마물인데 저희들이 했죠. 구속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경위들이 김 씨를 제지해 액체 모두를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은 휴정한다고 하면서 방청객은 모두 나가도록 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눈은 감겨 있었고. 김 씨는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선고 직전 김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검색과 신체 검색을 하지만 독극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을 소지한 김 씨를 사전에 적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돼 선고를 연기했다며 김 씨의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선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웅천 택지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조사할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웅천 택지개발 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고 활동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특정 의원들을 배제하거나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여수시 예산에는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5억 원도 포함돼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도의 관광과 예술, 생태 중심의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과 창업을 지원할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이 오늘 순천 아랫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늘 특화된 콘텐츠의 창작자 집중 육성과 관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담당할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개소식을 갖고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 창작 교육과 창업 특강,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코리아랩은 순천 원도심 지역의 유휴 공간을 지역민의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으며 크로마키 스튜디오, 3D 프린터 등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 남기동 회장회 회원 일동 88만 원, 포스코 컴텍 제강정비 2섹션 비조반원 일동 50만 원, 여수시 봉산동 한일관 50만 원, 여수시 봉산동 꽃돌대장 1번가 50만 원, 여수시 둔덕동 문치마을 주민 일동 34만 원, 고흥군 도하면 봉서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선경 3차 아파트 입주자 일동 20만 원, 포스코 화성부 정중영, 이종민, 송석준, 동권승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원산마을 주민 일동 17만 원, 여수시 대교동 구봉 여자경로당 회원 일동 16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1, 2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1통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복산 오리 주민 일동 10만 원, 관기 3리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3일동 호명 내동마을 주민 일동 8만 원, 여수시 미평동 귀인아파트 1동, 2동, 3동 주민 일동 7만 6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올해 여수를 빛낸 최고의 성과로 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이 꼽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등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수를 빛낸 10대 성과를 조사한 결과 여수 박람회장 특별법 개정이 1위를 차지했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폭염 대비 안전대책 강화, CCTV 확대 설치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 순천, 광양 광역시내버스 개통과 경도 연륙교회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초등학생 100원 버스 제도 등이 올해 우수 시책에 포함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순천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순천 행위적 모니터 연대는 최근 순천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의원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초선 의원들의 첫 행정사무 감사 진행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회는 출렁다리 공사와 관련해 순천시에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으며 인재육성 장학회 상임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지역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D 예산 확대와 추진체계 구축,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산학연 연계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2년까지 전국 R&D 사업비의 1.25%인 8,328억 원으로 지역 몫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이 같은 계획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신산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남의 연구개발 예산이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청이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신규 교사 채용도 도교육청의 위탁 선발로 이뤄질 경우 해당 법인의 시설 사업비와 학교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사립고는 44곳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광주시 교육청이 관련 제도를 추진했지만 사학법인 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돼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촌 융복합 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해 웰리스팜 광양스토리를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특산물과 치유체험마을 등을 6차 산업 수익 모델로 만들기 위해 웰리스팜 광양스토리 상표를 개발 등록하고 181개의 상품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농촌체험관광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농산물과 가공제품 포장재, 현판 등에 웰리스팜 광양스토리 상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이 연말을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여수소방서는 연말에 피난 방화시설을 사전 단속할 계획입니다.